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몇몇 영상에서 모낭염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 모낭염에 대한 일대기, 원인, 제가 찾아낸 여러 가지 해결 방법, 그리고 좁쌀 여드름, 세균성 모낭염, 진균성 모낭염의 차이, 구분 방법, 해결 방법,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번엔 영상을 찍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너무 심하게 뒤집어졌었어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봤는데 피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진짜 심했던 건 얼굴에 기초만 발라도 얼굴이 대환장 파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무조건 해결 방법 다 찾아서 원인, 해결 방법, 결과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거의 2달 정도를 계속 고생을 했는데 제 피부가 들으면 진짜 진절머리 난다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진짜 집요하게 파왔거든요, 여러분. 피부가 주는 스트레스 진짜 큰 거 아시죠? 진짜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거울도 보기 싫은 그 마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춘기 때부터 계속 이런저런 피부 트러블들을 겪어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의 매일매일을 기록해오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저런 방법들도 또 다 해봤거든요. 제 피부를 임상실험하면서 정말 가득가득 정보를 채워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이 모낭염하고 좁쌀 여드름 어떻게 구분하냐,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명확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좁쌀 여드름은요, 눈에 보이는 모양 자체가 딱딱한 피지가 찬 상태로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도돌 만져지기도 하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농 같은 고름 있죠, 화농성 같은 고름, 그런 고름이 없어요. 근데 이 좁쌀 여드름이요, 여러분, 짜는데 짜지지도 않는다 하는 건 한관종일 수도 있고요. 좁쌀인데 압출을 했을 때 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압출이 안 되고 좀 아픈데 알갱이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비립종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좁쌀 여드름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좁쌀 여드름은 원인은요, 여름에 유분 분비가 확 늘었다가 가을에 이제 훅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이 피지가 갇히고 딱딱한 피지가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 좁쌀 여드름으로 번져요. 그리고 내가 분비한 유분량에 비해서 기초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좁쌀 여드름의 특징은요, 진짜 이름 그대로 자잘한 좁쌀 모양의 아주 작은 여드름이에요. 그리고 간혹 흰 알갱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농포 같은 흰 색깔은 아닙니다. 피지 알갱이가 찼다 그런 느낌으로 하얀색. 그리고 이게 좁쌀이 생겼다고 간지러운 거는 딱히 없고요. 드물게 여기서 이 좁쌀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번지기도 해요, 컨디션이 진짜 안 좋으면. 근데 이런 경우에 압출을 해봤을 때 그 여드름 씨앗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좁쌀 여드름은 압출을 했을 때요, 피지가 갇혀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 알갱이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압출을 했다고 주변에 퍼지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 여러분, 압출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압출을 하기 전, 후에 소독을 잘 해주지 않으면 주변에 세균성 모낭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더러운 손으로 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좁쌀 여드름에 추천하는 치료법은 진짜 수분을 왕창 넣어주는 방법이 최고예요. 사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좁쌀 여드름이 이 방법으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여기에 좋은 알로에 겔 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알로에 겔을 얼굴에 듬뿍 바르고 LTM 기계가 있으시다면 그걸로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이고, 그런 기기가 따로 없다 하시면 화장솜에도 알로에 겔을 듬뿍 묻혀주시고요. 그러고서 얼굴에 진짜 꼼꼼히 전체적으로 붙인 다음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 화장솜들로 겉에 걷어내고 수분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만 꼼꼼히 해주셔도 빠르면 3, 4일? 그 정도 만에 좁쌀 여드름 싹 들어갑니다. 너무 급하다, 빨리 하고 싶다 하면은 피지 연화제를 사용해서 피지 제거를 한번 싹 해주세요. 얼굴 불린 다음에. 그러고서 수분팩하고 수분 마구마구 넣어주면 진짜 빨리 없어지거든요. 아쿠아필이나 압출 받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압출 받는 경우는 그 압출 해주시는 분의 손압에 따라서 흉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받는다 하시면 아쿠아필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균성 모낭염인데요, 세균성 모낭염은 자잘하고 빨갛게 올라와요. 그리고 간혹 농이 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농이 안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농이 안 차 있는 경우에도 짜면은 약간 진물처럼 나오는 애들도 있고 짜서 안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빨갛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작고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금 심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농이 크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세균성 모낭염의 원인은요, 일단 세균이 감염된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만졌다든지 베개나 이불, 안고 자는 인형이라든지 면도기, 세안 도구 등등 그런 것들이 좀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사실 이렇게 사용해도 뒤집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게 반응했다는 건 어쨌든 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도 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과도하게 유분이 올라온 상태로 유지된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균성 모낭염의 특징은요, 무피로신 연고에 확실히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항생제 연고라고 해서 후시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시딘은 잘 듣지는 않는데 신기하게 에스로반을 바르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항생제 연고인데 계열이 다른, 메인 성분이 다른 연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좀 잘 생기는 편이고요. 퍼지는 정도가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퍼질 수는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초를 바른다고 더 심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기초가 과할 시에 모공이 막혀서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 세균성 모낭염을 압출을 해보면요. 농이 아주 소량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이 차 있는 애들은 농이 나오지만 농이 안 차 있고 그냥 빨갛게만 있는 애들은 진짜 진물같이 소량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좁쌀 여드름은 깨끗한 상태에서 압출이 되고 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압출이 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거기가 더 염증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자연 치유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세균성 모낭염의 치료법은요. 가장 무난하게 잘 알고 있는 방법은 에스로반 연고랑 베아로반 연고예요. 웬만하면 에스로반으로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 세균성 모낭염에 소량 면봉으로 찍어서 발라주고 제가 약국에서 추천받았던 방법은 7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바르세요 였거든요. 이게 항생제 연고다 보니까 먹다가 중단에 괜찮아졌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먹으세요라고 설명을 많이 듣잖아요. 이 항생제 연고도 똑같아요. 뭐 하루 이틀 바르다가 좀 괜찮아졌네 하고 연고를 뚝 끊어버리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렇게 모낭염이 잘 나시는 분들은 언젠가 또 나거든요. 그때 모낭염을 위해서 꼭 최소 일주일은 딱 꾸준히 그 자리에 딱딱딱 꼭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3일 정도를 발랐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 하시면은 그때는 그냥 연고를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진균성 모낭염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에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더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간지럽고 좀 부작용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스팟으로 콕콕콕콕 바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많이 바른다고 빨리 들어가지 않아요.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용량을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세균성 모낭염도 범위가 넓거나 너무 심하면 미노신 같은 항생제도 있어요. 그 항생제 처방받고도 한 일주일 정도면은 진짜 호전이 많이 되거든요. 조금 난 게 아니라 많이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은 뒤에 복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균성 모낭염인데요. 제가 이번에 앓은 게 진균성 모낭염이에요. 형태는 세균성 모낭염이랑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똑같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진짜 퍼지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이마에 좀 몇 개가 났다가 하루 이틀 만에 진짜 여기까지 다 퍼졌거든요. 그리고 세균성은 진짜 만약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여기를 계속 긁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몇 개가 나는 정도인데 진균성은요, 여러분 퍼지는 범위랑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진균성 모낭염 원인은요,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장 면역이 무너졌을 때, 이게 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몸속에 염증이 조금 있다는 상태에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유산균 그 세트를 먹으면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저처럼 조금 민감한 피부인데 이 곰팡이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이 좀 과했거나 나는 원래 안 맞는데 모르고 그 기초들을 계속 사용을 했거나 난 왜 피부가 낫질 않을까 싶을 때는 기초나 클렌징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이 말레세지아 균이 이렇게 얼굴로 내려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도 있다 말다 하기는 했는데 그 간지러움이 가끔씩 있거든요. 저는 이게 건조한 두피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마 쪽으로 내려온 거 보니 그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균성 모낭염의 특징은요, 진짜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 간지러움은 이 세균성 모낭염이 생기는 그 간지러움이랑 차원이 다르게 간지럽고요. 기초를 발랐을 때 유난히 더 간지러움이 느껴지고요. 그냥 세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간지러움이 전혀 없어요. 근데 기초를 바르는 순간 미친 듯이 간지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생기면 퍼지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고요. 이게 또 호전이 되는 듯 하다가도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미친 듯이 올라오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진균성 모낭염을 압출했을 때는요, 세균성하고 정말 비슷하게 그냥 농이 차 있는 애는 농만 나오고 빨갛게만 된 애들은 진물, 진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압출은 하는 순간 미친 듯이 퍼집니다. 세균성도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다른 수준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찾아본 결과 지루성 두피염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마 쪽에서 많이 퍼지더라고요. 처음에 말레세지아균 때문에 생겼던 진균성은 한 요 볼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쪽이었어서 그냥 조금 바르고 없어졌던 그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마로 내려온 거 보니까 이 두피에 있던 균이 이마로도 내려오고 원래 가지고 있던 애들도 나오고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막 미친 듯이 다다다다 이렇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진균성 모낭염의 치료법은요, 저처럼 위나 장
관련 이슈였다면 이 유산균 세트를 최소 2, 3주 이상은 먹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걸 초반에 먹으면서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렇게 막 이 유산균이라는 게 드라마틱하게 확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한 3-4번 정도를 먹다 안 먹다 했거든요. 근데 그 2, 3일 정도 먹는 동안에 신기하게 컨디션이 더 괜찮아지네? 좀 그 생각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쭉 먹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확실히 장 관련 이슈랑 좀 연관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균제를 먹고 호전된 케이스도 찾았어서 진균제도 처방을 받아서 먹어봤는데요. 제가 그때 케토코나졸 연고가 잘 들고 있던 시기라서 이 진균제가 딱히 효과가 있는지는 딱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케토코나졸 연고를 바르고 진균제를 먹으면 완벽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들쭉날쭉 했던 걸 보면 이 진균제가 일주일만 먹어서 좀 짧았던 건지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았던 건지 좀 저한테는 큰 효과가 못 느껴졌던 방법이에요. 잘 들었던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케바케 사바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케토코나졸, 라미실 이 두 가지가 항진균제 연고예요. 저는 기초 제품 없이 단독으로 이 연고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진짜 미친 듯이 건조하다. 막 저는 수부진데도 연고만 바르기 좀 건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는 그나마 좀 간지럽지도 않고 뒤탈이 없었던 게 제가 꼭 이 아로마티카 알로에 젤만 쓰는데 근데 요게 유일하게 막이 안 생기고 간지러움도 없고 근데 좀 단점은 이게 흡수되고 여러 번 흡수를 시켜야 되기는 하는데 좀 깊게 남는 수분감은 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나마 대체제로 사용하기 좀 괜찮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세지아균이 반응하지 않는 성분들로만 된 기초를 발라도 그래도 저는 너무 간지럽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알로에 젤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해지지도 않아. 근데 저는 그나마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연고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눈에서 없어졌다고 뚝 연고를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똑같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눈에서 없어지고 난 후로도 계속 일주일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이게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연고가 아니다 보니까 좀 며칠까지는 진짜 괜찮아요. 그 며칠 동안 좀 더 발라주시면 다시 생길 일도 없습니다. 다시 나는 불상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낭염 공식을 딱 정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식들만 평소에 잘 관리해주셔도 모낭염이 없을 겁니다. 세안하실 때 헤어라인도 꼭 신경 쓰시는 거예요. 거품 내서 닦을 때나 마지막에 헹궈주실 때 이 헤어라인에 그 메이크업 잔여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막 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 꼼꼼하게 세안을 꼭 여러 번 헹궈주시고 헹구는 것도 여러 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기한 지난 샴푸, 폼 클렌징, 바디 제품들, 그리고 기초 제품, 메이크업 제품 이런 것들 과감히 버리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루 네버다이 이래서 좀 파우더류는 좀 안 버리는 편인데 기초 제품,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건 가차없이 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디워시 이런 것들도 그냥 사용기한 안 보고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트러블 유발하는 거 아시나요? 저 같은 민감성 피부들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세균성 모낭염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같이 진균성 모낭염이신 분들 그런 것들이 냠냠냠냠 먹이가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습은 땡기지 않는 만큼만 너무 과하게 발라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낭염이 없었던 때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마무리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모낭충은요 여러분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촉촉하게 해도 문제가 없었다?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촉촉하게 했는데 트러블이 났다. 그거는 피부에 안 맞는 거예요. 내 피부 면역력이 진짜 떨어졌다는 거. 그럴 때는 적당히 건조하지 않은 만큼만 과요불급 스킨케어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진균성 모낭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진균성 모낭염 먹이가 되는 제품들은 좀 피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평소에는 잘 바르고 피부에 너무 잘 맞다가 갑자기 위랑 장 완전 난리가 나고 컨디션 난리가 났을 때 그럴 때 트리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도 그냥 안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뭘 해도 차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바르고 있던 기초 제품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요새는 챗GPT 너무 잘 나와서 전성분 복사해서 이게 말레세지아 모낭염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거 한번 체크 되게 잘 해주거든요. 전성분 복사해가지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편합니다. 안 씻은 손으로 얼굴 만지는 거. 제가 비염하고 알러지가 있어서 눈하고 코를 좀 많이 긁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손을 꼭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평소에도 손톱을 진짜 바짝 깎는 편이에요. 그리고 침구 관리. 나 침구 관리가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베개 패드만도 팔거든요. 껍데기 씌우는 거. 그것만 빠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수건 깔고 주무시고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그냥 베개 얼굴 안 닿게 주무세요. 이렇게. 그리고 면도기, 전동 면도기는 요새 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일회용 면도기들 있죠. 그런 거 쓰고 계시는 남성분들, 그런 분들 그 일회용 면도기 교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웬만하면 그냥 면도하는 것보다 폼 클렌징이나 좀 그 쉐이빙 폼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고 하면은 폼 클렌징이나 쉐이빙 폼 같은 거는 세안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쨌든 세정이 같이 되잖아요. 모낭염이 생길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조금 반응이 올 수 있다. 세정 성분이 있는 애들로 거품을 내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랑 장건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까지 훅 떨어집니다. 그리고 피부도 잘 뒤집어집니다. 피부 때문에 문제됐던 분들은 반 이상이 좀 위랑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과 그 세트를 한번 드셔보시고, 저 같은 분들 특징, 눈에 띄는 효과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금방 중단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진짜 내 피부를 위해서 꾸준히 먹는다, 그냥 아침에 세수한다, 그 세수 양치 꼭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당연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관리를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낭염이요, 여러분. 절대 압출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의사 선생님들이 만드신 쇼츠도 되게 많잖아요. 막 모낭염 압출하면 더 번집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더 번져요. 압출하지 마세요. 압출하지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근데 만졌는데 피지 알갱이가 있고 빨갛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좁쌀 여드름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깨끗한 도구로 압출하는 건 오케이. 저처럼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서 초반에는 진짜 좋거든요.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있어요. 다 들어가고 나서 며칠 정도는 더 발라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항생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5일까지 바르고 5일에 트러블이 딱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한 최소 3일 정도는 비슷한 자리에 발라줘야 이 리바운드라는 현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다 없어질 때쯤, 한 5일도 아닌 4일 때쯤에 괜찮아졌다 생각이 들어서 뚝 끊었거든요. 제가 약국에서 그거를 처방전 내고 받으면서도 이게 좀 센 스테로이드라서 그 며칠만 바르고 끊으세요?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바르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그 무서움, 약간 공포감 있잖아요. 오래 바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뚝 끊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확 더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게 꽤 유명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걸 처방을 받으셨다면 한 2, 3일간은 조금 더 호전되고 2, 3일간만이라도 조금 더 소량이라도 발라서 유지를 해주시는 거,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소견 듣고 그대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진균성 모낭염은 스테로이드 연고 쓰지 마세요. 저처럼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저처럼 진균성 모낭염일 때요, 저는 최대한 일회용은 좀 지양하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회용 화장 도구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그냥 깨끗한 손으로, 비비나 뭐 이런 건 깨끗한 손으로 발라도 되잖아요. 쓰던 도구 계속 재활용하지 않기, 그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모낭염을 기초 제품으로 진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모낭염은 진정 제품 바른다고 들어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기초 제품 발라서 들어가는 애들이면 모낭염이 아닙니다. 내 트러블과 잘 맞는 복용약이나 연고가 있어요. 내 트러블이 어떤 트러블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후에 정확한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장 건강에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몸소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 건강에 액상과당, 설탕 이런 단 게 되게 안 좋아요. 너무 심할 때는 이런 것들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또 설탕 줄인다고 설탕 대체제 뭐 이런 거 들은 것들 있죠.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안 좋거든요. 달달한 것들이나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요를 집중 관리할 때는 살짝 줄이자. 이놈의 진균성 모낭염을 2달간 겪으면서 진짜로 효과 본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너무너무 효과 많이 본 거는 케토코나졸 연고. 이게 저는 라미실 연고를 사용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 라미실 연고가 조금 더 대중적인 것 같아요. 이 케토코나졸 연고가 태극제약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조금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약국에 후시딘처럼 막 깔려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있는 그 태극제약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게 있는 약국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가 없어서 이걸 해봤다라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게 효과가 좋았어요. 케토코나졸. 모낭염에서 조금만 더 깊게 찾아보면요, 아이 깨끗해 세안, 니조랄 세안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아이 깨끗해로 세수하고 니조랄로 세안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 깨끗해는 포도상구균? 뭐 그 세균성 모낭염의 원인이 되는 그 세균을 죽여준대요. 근데 제가 그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진짜 최대로 뒤집어졌을 때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 깨끗해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거품 묻혀서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해봤는데 조금 없어진 거예요. 그 세균성 모낭염 도 같이 있던 와중에 피부 밸런스가 진짜 그때는 무너졌었던 거. 그래서 그때 살짝 들어가서 반응이 있길래 2번, 3번 정도 해봤는데 갈수록 이 피부가 미친 듯이 간지러워지더라고요. 손세정제다 보니까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아이 깨끗해 말고도 데톨 비누, 골드 어쩌고 비누인가? 뭐 그런 비누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3가지 다 세균을 없애주는 그런 세정 효과를 가진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절박한 심정은 알겠는데 이것까지는 조금 뭐 궁금하면 해보시는데 저처럼 막 미친듯이 간지러울 수 있거든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근데 딱히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균성에는 효과가 아무튼 아예 없었어요. 이거 세균성 모낭염이었고. 니조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비듬 샴푸로 유명한. 약국 가서 니조랄 샴푸 주세요 이랬더니 비듬 샴푸 사는 게 좀 민망한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네, 써본 거예요.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약사님이 그 니조랄 말고 무슨 다른 이름이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게 똑같은 성분이래요. 메인이 케토코나졸 성분이더라고요. 니조랄이랑 추천해 주신 게. 근데 니조랄은 15,000원인가 그랬고 요거는 8,000원. 결국 요거를 구매해서 그 니조랄 세안 이렇게 머리 감으면서 동시에 얼굴에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니조랄 세안도 그 니조랄에 적혀 있어요. 저는 샴푸로 얼굴을 씻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니조랄도 그렇게 쓰라고 써있더라고요. 얼굴에도 쓰라고. 케토코나졸 연고가 제일 효과가 좋았댔잖아요. 요 8,000원짜리도 얼굴에다가 같이 써봤는데 이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두피가 항상 간지러웠거든요. 그냥 막 맨날 이렇게 긁는 건 아닌데 그냥 중간중간 간지럽다 좀 이렇게 극적극적 이 정도였는데 그것도 걔네가 진균 같은 애들이었나봐요. 여러 가지 두피 세럼도 써보고 막 이 샴푸도 바꿔보고 다 했는데 이 간지러움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두 번 써보고 확 없어졌어. 진짜 두피가 아예 안 간지러워요. 그래서 저처럼 이마에도 퍼지시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균 모낭염, 피부 진균증 하면 무조건 이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간 거.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니조랄 세안 이거를 쳐보고 제가 니조랄을 약국에서만 파는지 몰랐거든요. 그게 그냥 니조랄이라고 막 그렇게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쿠팡에 니조랄을 쳐서 그냥 되게 니조랄 같이 생겼길래 그냥 진짜 생각도 안 하고 구매를 했는데 니조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비듬 샴푸 무슨 다른 브랜드의 니조랄 색깔이면서 니조랄인 척하고 나온 게 비듬 샴푸였던 거예요. 케토코나졸 성분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 메인인데 그걸 써도 똑같아요. 그냥 간지러운 건 똑같았고 근데 그냥 일단 시켰으니까 그때 주말이었어서 그냥 써봤는데 머리 간지럽고 이거는 똑같았어요. 그냥 세균성 모낭염일 경우에는 에스로반을 제가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에스로반을 3일 정도 발랐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분명히 모낭염인데 이상하다 싶으시면 진균증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진균이 흔하게 걸리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케토코나졸 연고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위랑 장 관련 이슈일 경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연고를 바르면 확실히 호전이 되는 걸 느껴요. 근데 연고만 바른다고 이 속이 케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원인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호전됐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 원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유산균을 먹어보던지 좀 뭐 장 관련 이런 치료를 해보시던지 해서 원인부터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연고를 바른 건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제가 원래도 이 홍조가 있고 속건조가 좀 있는 스타일이라 제가 모낭염 이슈가 있기 전에 LDM을 10회권을 끊어놨었어요. LDM이라고 물방울 초음파라고 들어보시면 아는데 그게 수분이랑 피부 재생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것도 받으러 갔는데 저는 거기서 발라주는 기초까지는 안 바르고 그냥 스킨까지만 발라주세요 하고서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 LDM 받고 재생 레이저 받고 마스크팩 하고 그러고 나면은 좀 진정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이 피부 재생 자체가 좀 효과가 좋았던 건지 아무튼 저는 LDM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것 때문에 LDM을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빠르게 호전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면 추천을 또 드려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요 중간에 글로우엠이라는 미용기기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LDM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로마티카 알로에 젤로 그걸 한번 해보고 물방울 리프팅을 해주고 모델링 팩을 해도 재생 레이저까지는 받지 않다 보니까 100%까지는 아니어도 80% 정도는 효과를 봤다. 이것도 꽤 진정 효과가 있었다. 근데 장기적은 또 아니다.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똑같이 올라온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느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2번 바르던 때인데요.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좋아졌다라고 싶을 때는 요때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세안하고 연고만 바르고 한 오후 6시쯤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그때 세안하고 연고만 바르고 나갔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면 좀 먼지 때문에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세안하고 또 연고만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정도 있다 또 바른 게 효과가 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한 날은 신기하게 다음날 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낫는 과정인데 다음날에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음날에 막 미팅이 있을 수 있고 막 출근해야 할 수도 있고 학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방법을 하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만약에 좀 과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얇게만이라도 발라보시는 걸 좀 소심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좀 스테로이드 연고도 발랐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스테로이드 연고도 원인을 잘 알고 좀 적재적소에 쓰면은 좀 괜찮은 연고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이소티논을 좀 오랫동안 먹었을 때 너무 건조해서 거기가 가렵고 따갑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스테로이드 연고 효과를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좀 잘 썼는데 이 진균성 모낭염은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보다는 원인을 먼저 개선을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진균성 모낭염을 앓으면서 어쨌든 저도 나가야 되는 날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진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는 추천을 드리는 게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거 말고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시밤 인테시브 있잖아요. 요거 원래는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요 9버전인데 라이트가 19와 20호 사이? 그 정도 밝음 느낌이고 얘는 내추럴 라이트인데 내추럴 라이트는 약간 21에서 22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라이트를 바르면 밝고 내추럴 라이트를 바르면 약간 어두운 이렇게 좀 애매해서 그냥 둘이 섞어서 바르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발랐을 때 지금도 이걸로 바른 상태인데 급한 대로 요걸 써봤더니 모공이 다 삭제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밝은 색깔도 나왔다길래 요것도 다 구매했거든요. 요것도 모공 커버가 잘 된다. 근데 대신 얘네는 뽀송한 마무리감이라서 약간 텁텁한 피부 표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으실 거예요. 화장,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뭐 기초만 발라도 뒤집어지는데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발라요 여러분. 그나마 저는 진짜 얘네가 트러블 안 나고 괜찮았다. 근데 얘네를 바르기 전에 기초를 바르면 무조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독도 토너나 에뛰드 순정 토너 얘네들도 성분이 꽤 괜찮았거든요. 선크림은 좀 아쉬워도 스킵을 했고요. 그래도 기초를 하고 간질간질해도 연고를 바르면 그래도 좀 중립적인 상태는 되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도 꼭 연고는 소량이라도 바르고 하기는 했어요. 저 얘기가 길어져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게 모낭염이 어쨌든 이 유분, 모낭에 관한 거다 보니까 피지 줄여주는 피지 억제 레이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분 줄여주는 레이저를 잠깐 받았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는 없었거든요. 트러블이 좀 안 가라앉는다 싶으면은 먹는 피지 억제제를 처방해주시는 피부과도 꽤 많아요. 근데 좀 사춘기 같이 일시적으로 막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는 그런 경우에는 먹어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같이 진균성 모낭염이었을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를 일정 기간 먹고서 괜찮아진 경우도 있지만 그간의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피지 억제제를 먹으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트러블이 없어지기는 해요. 근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복용을 하시더라도 원인을 찾아서 원인까지 같이 해결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질환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서 진짜 여러 피부과를 가봤거든요. 근데 모든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낭염에 관한 모든 케이스를 알고 계시진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모낭염을 올바른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부과 하면 생각나는 그 미용 치료가 주 목적인 그런 피부과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모낭염을 좀 특화해서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가시거나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진짜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처럼 연고나 복용약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저처럼 뭐 영양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술 먼저 해보지 마시고 내 원인을 꼭 찾아보시고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병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이 병원을 갔을 때는 저도 이게 진균성 모낭염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방약 먹으면 바로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해서 설명도 딱히 못했던 것도 있고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에스로반을 발라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에스로반을 발랐는데 효과가 없다 하면 이 진균성 모낭염일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접촉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게 아닌 다른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해봤던 방법들이 아니었던 것들 요게 원인이 됐던 것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진료 보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도 확실한 진단을 내려주시기 정말 수월하실 거예요. 내 피부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의사 선생님들도 진단도 처방도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진균성 모낭염을 제가 이렇게 겪어보고 파고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트러블 피부로 살아온 게 중학생 때부터 거의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제가 진균성 모낭염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영상을 좀 딥하게 만들어 본 이유도 저같이 대체 이게 무슨 트러블일까? 좀 이해가 안 가셨던 분들 이 영상 보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본 수많은 정보들,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굳이 찾으시지 않으셔도 이 영상 하나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시는 내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피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꼭 광명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길어진 관계로 제가 기초 사용하기 좋은 것들 막 여러 가지 찾았었거든요. 그거랑 요 비비 바르는 거 좀 사회생활은 할 수 있는, 그 화장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제가 추후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뭐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시간이 될 때까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트러블 싹 들어가라! 주문 외우고 갑니다. 그럼 안녕!